이 세상의 근로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조대지 말아달라.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평일 아침. 며칠 전에 사표를 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40세 은퇴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현재 나는 2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을 위해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31살에 취직해서 8년 만에 2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주가가 폭락할 때 잘 버텨서 도리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나는 사표를 내고 나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상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갑자기 휴대폰 알람이 왜 울리는가? 휴, 제길. 꿈이구나. 요즘 새벽에 자주 꿈을 꾼다. 5억을 모았을 때로 돌아간 꿈. 20억을 모은 상상의 꿈을. 프로이트가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했던 말은 사실인 것 같다. 내가 5억을 잃은 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지 수없이 생각한 결과가 이런 꿈의 원인인 듯하다. 아무튼 7시다. 버티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전날 야근하고 밤 11시 넘어 집에 들어와 간단히 씻고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잤는데 출근 시간이다. 항상 그렇듯이 평일 아침 눈 뜨고 난 직후 기분이 최악이다. 피곤에 쩔어있는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30분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강적이 수면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일어나기 싫다. 그냥 이대로 계속 더 자고 싶다. 평온하게 영원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리라. 하지만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이 순간 정신줄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5분만 더 자자고 생각하다가 다시 잠들면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더 잘 수 있는 묘안 따위는 없다. 이것이 내가 평일 아침마다 서글퍼지는 이유다. 비몽사몽 상태로 눈을 감고서 이 지겨운 밥벌이는 언제쯤 끝날지를 생각한다. 밥벌이의 괴로움에 대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은퇴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치 3단 논법의 결론처럼 주식으로 5억을 날렸기에 은퇴할 수 없다는 현실 자각으로 끝을 맺는다. 40세 은퇴를 목표로 30대 청춘을 모두 바쳐서 모은 돈 5억. 생각만 해도 나를 설레게 해줬던 그 5억은 이제 더 이상 없다. 5억이 20만원 되었다는 현실. 이 꿈보다 더 꿈같은 현실이 자꾸 기억 속으로 기어들어오며 아침마다 나를 괴롭힌다. 지난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내 머릿속에 기어들어오는 생각은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신을 저주했고 운명을 저주했으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울적해했다.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토록 내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2020년 8월 이후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아침 7시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아침에 유독 이드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 같다. 7시 5분이다. 이제는 정말로 지겨운 밥벌이에 늦지 않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만약 지금보다 몇 분만 더 늦게 일어난다면 출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조급할 것이다. 일단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자. 그러면 지금보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것은 이른 아침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이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난 살아남아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며칠만 견디자. 곧 금요일이다. 휴일 아침.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일 수면 부족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고 싶을 때까지 잔다. 어떤 시간이 되면 잠에서 깨지만 계속 꿈속에 머무르고 싶어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꿈속으로의 도피다. 이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 따위로 현실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꿈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꿈속에서 나는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행복하다. 장주의 나비꿈처럼 꿈이 현실인지 모르는 그 세계가 나를 유혹한다. 물론 때때로 꿈이 꿈인 것을 눈치채지만 그럼에도 현실보다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 언젠가 꿈속에서 깨어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한 상태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득가 우선하는 시간의 내가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와 같은 선택에 직면한다면 아마도 빨간 약이 아니라 파란 약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주식으로 5억 잃은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이것저것 생각을 한다. 갓 깨어난 직후 흐리멍덩한 사고력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지만 그럼에도 포근하고 안온한 잠자리에서 벗어나기 싫다.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 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나는 수없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상념 속을 헤매고 다닌다. 생각은 후회와 자책, 불안과 희망, 믿음, 용기의 중간 지점에서 진자운동을 반복한다. 나는 40년의 인생을 투쟁하듯이 살아왔다. 그 투쟁에 대한 마침표를 작년에 찍었어야 했는데 나는 실패했고 기약 없는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 40살의 나는 20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투쟁 중이다.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대학생, 군인, 백수,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거치면서 역할만 사소하게 변했을 뿐 나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동안 왜 돈을 모았던가? 왜 20살에도 40살에도 여전히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단순한 불안일까? 아니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하는 존재론적 불안인가? 어머니가 미혼 상태인 아들을 보며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아마 노모가 살아계신 동안 당신의 유전자가 영속되는 현장을 눈으로 보여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불효자다. 어머니는 아들의 용돈보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유전자가 이 세상 속에 번성하는 걸 확인하고서 눈을 감고 싶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뿐인 인간 삶을 내 대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내 생각과 무관하게 흐를 것이다. 앞으로 40년은 지난 40년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삶을 후회하며 죽어갈 것이다. 나는 셸리 케이건이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은 이후에 더 이상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죽으면 그뿐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이 된다. 수백조의 돈조차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돈은 필요하다. 아무튼 휴일에 나는 몇 시간 동안 이불 속에서 뭉그적거리면서 갖은 공상을 한다. 주말에 일어나서 해야 할 거라곤 밥 먹기, 설거지, 밀린 빨래, 방 청소, 때때로 중고물건 거래, 유튜브 글쓰기밖에 없는데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휴일에는 뭐든 조금 미뤄도 좋다. 일단은 이불 속이 이불 밖보다 포근함을 주는 건 사실이니 최대한 머무르고 싶다. 눈을 감고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바꿔 눕고 또 바로 눕기를 반복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누워있는 것조차 지겨워질 때가 되어서야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팔다리를 쭉 펴면서 기지개를 있는 힘껏 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일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길, 내일은 월요일이다.